네, 김진팔입니다. 오늘은 질의응답, 어떤 분이 댓글로 우크라이나의 유전자 변형 작물에 관해서 물어보셔서 제가 이거를 이제 검색을 해봤거든요. 원래는 영어예요. Ukraine GMO, Ukraine GMO Agricultural Products.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 우크라이나 GMO 농산물 이렇게 치면은 번역을 해줘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검색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국어로 번역.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거를 제가 클릭해서 봤더니, 요거를 클릭을 해봤더니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저작권 때문에 클릭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설명해 드릴게요. 우크라이나에는 유전자 변형 작물에 관한 법률이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단속 절차에 관한 법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법이 있는데 없어. 네, 그래서 실제로는 암시장에서 이 GMO 농산물이 그냥 마구마구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단속 규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이걸 외국에서도 알고 우크라이나 농산물을 사려고 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최근에 2022년인가 3월인가에 그거를 좀 법률을 개편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그 후속 법률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 자, 어제 포돌리아기 우크라이나의 그 높은 고위 그 관직자가 말했죠. 아, 서방은 우리가 러시아를 공격하는 걸 다 지원해 준다. 근데 그거 증명됐는데요. 러시아에 막 어젯밤에 우크라이나 드론이 여기저기 막 공격했어요. 막 세바스토폴, 크림반도 뭐 했는데 그 중에 Я же сказала, это беспилотник. 여기가 어디냐면은 이제 영상이 많아요. 여기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 예, 프스코프라는 곳입니다. 그 프스코프를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입니다. 여기가 보세요. 우크라이나가 여기인데 프스코프는 여기예요. 모스크바보다도 훨씬 북쪽이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드론이 날아갔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 거리를 한번 재볼까요? 거리를 재보면 700km가 넘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멀리 가는 미사일이 그 스톰 섀도우 영국제가 250km로 알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멀리 가는 드론을 제작했다는 건가? 이거는 뭐 이해하기 힘듭니다. 아니면은 우크라이나의 그 특수요원이 여기까지 잠입해서 요 근처에서 드론을 만들어서 날렸다는 건가? 네, 좀 뭐 이해하기는 좀 힘들지만 어쨌든 여기가 좀 특이해요. 여기다 공격을 했거든요. 스코프에다가. 예, 아까 이 사진이랑 맞죠? 똑같죠? 요 사진하고 똑같죠? 예. 다음 뉴스는 네, 러시아에서 그 택배 회사가 중간에 물건을 잊어버렸답니다. 근데 그 물건이 어떤 물건이냐면 최전선에 보내는 중요한 화물. 이거 800만 원짜리 DJI 드론 훔쳐간 거 아니야? 배달하는 사람이 아우 800만 원짜리인데 탐이나 갖고 중간에 야 봐라 이거 최전선 가는 물자인데 가만 있어 그러면 DJI 800만 원짜리 드론이 들어있을 수도 있잖아 하고 훔쳐간 거 아니야? 근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된다고 합니다. 러시아도 천사들이 사는 나라는 아니에요. 도둑놈도 있고 다 있어요. 그죠? 이거는 뭐냐면 이제 브레메프스키 돌출부라는 곳인데요. 브레메프스키 돌출부는 네, 이곳입니다. 거점을 여기에서 우크라이나군이 거점을 확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파란색으로 되긴 했어도 이 자리가 우크라이나군이 여기서 무슨 있을 만한 상황은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이제 러시아가 공격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거점 확보가 안 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를 우크라이나군이 안전하게 여기서 그 주둔을 못 한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이 지역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를 일단 점령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군대를 결집시키고 이 군대를 또 이제 밀어서 이쪽을 계속 밀어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되지 않도록 여기를 계속 러시아군이 각종 수단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클리시치브카 Окей, прошлой ночью наши бойцы продвинулись еще на 100 метров на холме под Клещеевкой. Вот, 야간 전투 장면인데 좀 잔인한 장면이 나와서 더 이상 틀지 않게 여기서 이제 아크마트 특수부대는 체첸 부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밤에 공격을 해갖고
이제 우크라이나군에게 이제 승리를 거두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클리시치브카는 어디냐면 네, 이곳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여기 미국 사이트라서 보면은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 상당히 이제 유리하게 지도를 작성했을 것으로 생각되는. 여기 지난 24시간 이내에 우크라이나군 또 이만큼 먹었네요. 철도를 그냥 먹어버렸네. 이게 철도, 이거 중요한 철도인데. 그리고 클리시치브카 여기는 지금 뭐 변화는 없는데 하여튼 러시아군이 여기서 주장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데, 여기서 지도상으로는 우크라이나군이 좀 더 많이 이렇게 들어간 걸로 돼 있는데, 예, 이건 미국 지도라서 이제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예, 프리고진의 무덤이 나왔습니다. 예, 이게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프리고진의 무덤, 예, 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영상은 상당히 제가 중요한데요. 보세요. 현직 러시아 장군이 라보티노의 전술핵 공격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도 방송에 나와서. 이게, 그러니까 라보티노가 어디냐면요. 여기거든요. 어이구, 24시간 안에 또 요만큼, 우크라이나군 요만큼 또 먹었네? 자, 그런데 이 라보티노가 여기인데, 우크라이나군이 약 먹고 인해지금 전술로 막 밀고 들어오니까 이제 러시아도 버거운가 봐요. 전술핵을 쓰려면 그냥 쓰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방송에다 나와서 경고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 이 방송에까지 나와서 이렇게 Первый раз слышу это предложение. То есть вот реально сейчас Работина идеальная. 그러니까 방송에까지 나와서 이렇게 미리 현직 장군이 전술핵을 쓰겠다고 경고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이 경고가 먹히면 우크라이나군이 움찔해서 이제 그 병력을 좀 이렇게 분산시키거나 이제 밀집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라보티노에 병력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전술핵 쓰기에 딱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러시아가 이렇게 방송에다 이걸 떠들면 우크라이나가 이걸 보고 움찔해서 이제 군인들을 분산시킬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소기의 목적을 거두는 거죠. 핵 공격 안 하고도. 그런데 만약에 귀코로 듣지도 않고 하던 대로 한다 그러면 전술핵을 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러시아가 이 지역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런 의미로 봐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있지 않습니까? 이 러시아가 핵을 쓰는 것은 미국이 원하는 거라는 그런 설이 있어요. 제가 상당히 오래 다니던 이 마틴 암스트롱이라는 그 블로그가 있거든요. 월가의 뭐 예언자라고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한 10년 전부터 이걸 보고 있었는데 이분의 이론은 그런 거예요. 미국은 러시아가 핵을 써주기를 원한대요. 그래서 핵을 쓰면 어떻게 할 거냐? 그 3차 대전 선언하고 그다음에 선거 대통령 선거 이기고 그리고 이제 빚을 안 갚아도 된대요. 예? 이거 이제 다 링크를 해드릴게요. 제가 근거가 다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왜 보세요. 자, 그것이 3차 세계대전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의제입니다. 나는 빚을 갚을 생각 없이 해마다 돈을 빌리는 게임이 끝났다고 경고했습니다. 그죠? 기본값 디폴트죠. 디폴트 이제 만세 부르는 거예요. 이제 모라토리엄은 나중에 갚겠다는 거고요. 디폴트는 안 갚겠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결과가 없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간 잘못된 재정 관리를 은폐하기 위해 전쟁이 필요하면 그들은 그것을 얻을 것입니다. 근데 전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왜 3차 대전이 일어나면은 그 빚을 안 갚아도 되는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번 얘기를 잘 읽어보면 그 미국에 이제 내전이 일어나고 그리고 여태까지 있던 그 나라가 사라지고 새 나라를 만들면 이전 국가의 빚은 안 갚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 신뢰가 언제였냐면 영국에서부터 독립했을 때 미국이 그 이전의 식민지 정부는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그 이전의 식민지 정부가 총독이 졌던 빚은 갚을 필요 없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내전을 겪고 거기서 새로운 나라로 만들어지면 그 이전의 나라는 그러니까 USA잖아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잖아요. 그러면 뭐 새로운 나라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뭐 콜롬비아, 아사비아가 될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USA 아니고 USC니까 안 갚아도 돼. 뭐 이런 얘기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건 링크를 해드릴 테니까 직접 보고 확인을 하시고요.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좀 읽었는데 영어도 잘 못하는데 자막도 없어갖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요거를 제가 이제 요약을 했습니다. 예, 대략적으로 이제 내용을 조금 보면 33분 37초에 보면 이제 기후 변화 이제는 러시아의 수출의 GDP 50% 이상이 석유를 있기 때문에 러시아를 이제 타격을 주려고 기후 변화 이 의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기후는 항상 변하고 있대요. 간빙기 있고 뭐 빙하기 있고 막 있잖아요. 우리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변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트집을 잡는 건 러시아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40분 25초에 미국이 내전이 날 것이고, 예, 군대는 둘로 나뉠 것이고, 군대가 나쁜 정부를 지지하지 않으면 네오콘은 실패한다. 그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그리고 옐친의 경우, 그 다음에 로마 경우를 들고 있어요. 42분 27초에는 뭐 역사는 위대한 예보관이다. 인간의 본성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3분 5초에는 스몰 비즈니스를 쓸어버림을 당할 것이다. 그죠? 그리고 와이프드 아웃이라고 표현해요. 그 와이퍼 있잖아요. 자동차 와이퍼. 비 오면은 앞유리창 닦는 거 그런 식으로 쓸어버린대요. 예, 미국 GDP의 70% 이상이 스몰 비즈니스 자영업자인데 이 메이저 뱅킹 크라이시스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뱅킹 크라이시스가 은행들이 망한다는 뜻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래서 작은 그 지역 은행들이 사라진답니다. 작은 지역 은행이 사라지면 아마 스몰 비즈니스들도 쓸어버림을 당한다는 뜻인 것 같은데 제가 정확히 이 메커니즘을 이해는 못 하겠어요. 그리고 44분 30초 미국의 물가가 오르기 시작한 것은 2020년부터이며 금리는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에 오르기 시작했고 전쟁 시기에는 항상 물가가 오른다고 합니다. 연준은 그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끝없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한 금리는 계속 오를 것이다. 예. 왜냐하면 물가가 계속 오르니까. 예, 물가 때문에 금리 오른다고 하잖아요, 연준은. 그리고 48분 9초에 스위프트 제재는 세계 경제를 훼손하고 끝장냈으며 세계 경제를 분할하고 달러를 훼손한 바보 같은 짓이다. 그럽니다. 러시아와 교육을 하려는 나라들은 루블을 고려할 것이다. 루블로 거래하겠지. 달러 거래 안 되니까. 그리고 이런 스위프트 제재 같은 건 국제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바이든은 반대파인 공화당원의 재산도 압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2024년 선거 직후에 종이돈을 폐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2분 50초에 51초에 나옵니다. 그래서 왜 그 어떤 일을 할 거냐면은 당신이 현금을 갖고 있다면 그 현금을 일정 기간 내에 그 암호화폐 중앙은행 암호화폐로 바꾸라고 할 거래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그 일정 기간 내에 안 가져오면 현금이 이제 휴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가지고 오잖아요. 그럼 은행에서 이거 세금 낸 증명을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금 낸 증명이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세금을 또 뜯기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인데 이 사람은 그런 건 지금 공산주의고 공산주의는 이미 구소련에서 폐기된 건데 인간의 본성에 맞지 않는데 얘네들도 실패할 거라고 합니다. 요거는 우크라이나에서 그 경찰이 이제 불법적으로 어떤 시민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 남편이 저항하다가 총에 맞았어요. 경찰총에. 이거 왜 올려? 항상 우크라이나는 한국과 너무 똑같아서 제가 그 자의적인 법 집행, 예, 불법적인 공무원이 불법적인 법 집행을 한다니까요. 우크라이나하고 한국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불법적인 법 집행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는 방법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현실이에요. 요거 현실입니다. 이거 영화로 나왔지만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도 이거 겪은 사람 있어요. 한번 보세요. 형 앉아. 내보다 나이도 어린 것 같은데. 경찰이에요. 왼쪽에 있는 말하지 사람. 마라. 이 새끼가 뭐 잘했다고 앉아 임마. 씨발놈이. 저 돌았나 어디서 손을 함부로 놀리노? 자, 경찰이 지금 피의자에게 아직 범죄자가 아니잖아요. 법원에 판결이 날 때까지는. 근데 범죄자로 취급하면서 구타를 하고 있어요. 폭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이거 한국 경찰도 이런 짓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주변에 알고 있어요. 이런 거 당한 사람. 너그 사장 어디 있어? 그럴 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그 서장 어딨어? 내 누군지 알아? 이거 하는 거. 이 대사를 제가 알려드리려고 해요. 내 누군지 아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주변에 어떤 사람이 그 동네 뒷산에서 그 살인 사건에서 시체가 발견됐어요. 근데 평상시 그 산에 등산 다니던 사람들을 다 부른 거예요, 경찰이. 그래서 경찰서에 뭐라고 그래서 갔대요. 그 조기회라는 게 있거든요. 그 약수터에 뭐 남자들 모여서 운동하고 그런데요. 근데 그 회원들을 하나씩 다 부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간 거예요, 우리 동네 그 아저씨가. 근데 갔는데 너무 그날 몸이 아팠대요. 그래갖고 형사가 책상 앞에 두고 뭘 물어보더래요. 근데 아무 소리도 귀에 안 들어오고 너무 피곤해갖고 고개를 푹 숙였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주먹으로 얼굴을 펀치를 날리면서 형사가 왜 그랬어?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정신이 번쩍 든 거야. 아우, 여기서 내가 밀리면은 살인범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벌떡 일어나갖고 그 책상을 뒤집어 엎으면서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그랬대요. 지금 이 사람 대사 똑같은 걸 한 거야. 저 보세요. 예. 내 누군지 알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 사람 대사가 약해. 제가 그 사람한테 직접 들었는데 뭐라고 했냐면,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크게 이렇게 좀 해야 돼요. 무섭게. 내가 이 새끼야, 너가 서장이라 임마. 이 새끼. 자, 이럴 때 이 동네, 자기 동네 경찰서장 이름 정도는 알아두는 게 좋아요. 그래, 인터넷 검색하면 자기네 동네 이름 쓰고 그다음에 경찰서장 이렇게 하면 그 정보 검색해 보면 서장 인사 말씀 다 나오거든요. 거기 서장 이름 나와요. 서장 이름 알면 대박이지. 네 서장 아무개! 그 새끼가 말이야 나하고 말이야. 자, 이거. 그러니까 이제 여기 더 높은 놈이 이제 기는 거지. 이거 씨 나한테 이 새끼 서장이라 아는 사이일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면 살살 기면서 이제 이렇게 기는 모르니까 아직 지금 얘가 지금 백이 있는 건지 아니면 허세 부리는 건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기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만에 하나 얘가 지금 서장이랑 아는 사이면 어떡해.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이 사람이 경상도 말투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경상도 말투를 썼다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강남에서 어디 일하던 사람한테 들었는데 거기 부자들이 많이 오는데 야, 강남 부자들은 경상도 말투를 많이 쓰더라. 한국에는요, 경상도 말투 쓰는 사람들이 높은 사람도 많고요. 그 다음에 돈 많은 사람도 경상도 말투 쓰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경상도 말투를 평상시에 좀 연습을 해도 있어. 이 경상도 말투도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쪽 안동 쪽은요, 행님, 해니껴, 안 해니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남쪽에서는 또 뭐 다르게 한다고 하는데 뭐 정말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경상도 사람들이 서울에 와서 서울 말투 흉내 내면서 그 말투가 조금씩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어색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흥분해서 조금 뭐 들릴 수도 있어요. 이 경상도 말투를 조금 연습을 해 놓으면 이제 경상도 말투로 이렇게 영화 대사처럼 칠 수가 있는 거죠. 마! 니내 누군지 아나? 한국에서 생존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요즘 대한민국 경찰은 너무 물러 터졌다고 욕을 먹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 과거에 다 이런 나쁜 짓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경찰이 강해지면 좋다고요? 헐, 천만의 말씀. 죄 없는 사람 막 잡아다가 죄 뒤집어 씌워갖고 억울한 사람은 감옥에 보내고 그런 역사가 존엔 많아요. 삼례 3인조부터 시작해서 기사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다 나오니까. 이런 거 누가 가르쳐 줍니까? 한국에서 살아남는 방법. 저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상입니다.